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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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르노의 XM3가 되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르노 삼성 요즘에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공장 라인업을 어느 정도 구축을 다 해놓았다 보니 조금 더 빠른 출고를 받으실 수 있는 현실을 갖고 있는데요. 르노에서는 사실상 SUV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XM3에 뿐만이 아니라 QM6도 있다는 것 한 번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QM6에 비해서 XM3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로 나오기 때문에 크기는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크기로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2,292만원으로 약 2,300만원 밖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출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 안팎으로 봐주시면 빠르게 납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르노 삼성 제가 뭐 이번에 처음 보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으로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M6에서 굉장히 축소를 해놓은 듯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XM3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얄쌍하게 잘 빠져 있는데 지금 라이트 끝에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의 모양이 푸조의 라이트와도 비슷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이 거의 다 그렇겠지만 안개등이 실질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고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에어덕트가 페이크로 뚫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요 XM3 같은 경우에는 리얼로 이런 식으로 에어덕트가 뚫려 있다는 것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사실 2,300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편에 속하여서 재질이 실질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와 반대로 의외로 크롬을 많이 썼다는 것, 그럼으로써 조금 더 럭셔리한 이미지를 상기시켜 놨는데 그래도 하단부에는 아쉽게도 지금 상반부와는 다르게 크롬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다른 차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플라스틱이 조금 많이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XM3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뭐 깡통이라든지 기본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라운드 뷰가 아쉽게도 없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르노 삼성이라는 마크 하단에 카메라 렌즈는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측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전면에서 느꼈던 그런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훨씬 더 부각돼 가지고 보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측면부 같은 경우 설명을 이어갈 건데요.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는 따로 렌즈가 작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7인치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휠 사이즈가 작다면 작다, 뭐 크다면 크다, 맞다면 맞다, 뭐 의견들이 조금씩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SUV가 17인치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뭐 벤츠의 E클래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BM의 5 시리즈와 같이 중형급 세단에 18인치가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렇게 작은 소형 SUV에 17인치가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딱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몰딩 부분에 있어서 많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A 필러와 그 다음에 B 필러 게다가 C 필러까지 보시면은 크롬 라인은 전혀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블랙 하이그로시가 쓰여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게 맞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22년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유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려 있었지만 요즘에 나오는 차량에 맞게 이런 식으로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유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차량은 굳이
고급류를 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기량 자체가 뭐 16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고급류를 주의하지 않고 일반의 휘발유를 주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뜻 실루엣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 외건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페용으로 나름의 디자인을 조금 더 살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후면으로 가서 한번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측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이 차량은 외건 형태가 아닌 쿠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SUV라고 하면은 이제 뒷유리 쪽에 와이퍼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뒷유리에 와이퍼가 있는 모델들은 모두 다 외건 형태만 해당이 되고요. 쿠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형의 라인업 때문에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굳이 와이퍼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후면에 와이퍼는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옛날부터 느꼈던 건데 XM3를 도로에서 봤을 때 이렇게 후면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선글라스를 쓴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후면에서 다시 봐도 확실히 테일램프 자체가 나름 세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싶고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 역시 몰딩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 하이글로시의 행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호판을 중심으로 바로 위쪽에 이런 식으로 자그마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방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더 쪽을 보면은 요즘 차들은 확실히 이제 배기 팁만 내어놓고 배기구를 밑으로 내려놓는 게 일반적인데 요 XM3도 배기구는 아래로 뺐지만 따로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를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 이제 어쨌든 간에 소형 SUV이기 때문에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라인업 자체가 SUV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옵션을 물론 추가로 하게 되면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차량은 그냥 고객님께서 정말 필요한 옵션 하나만 넣으셨기 때문에 트렁크가 자동이 아닙니다. 유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수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렁크 공간은 뭐 어느 정도를 기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넓게 잘 빠져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이 사이드 포켓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편에 속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짐을 적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역시 꽤나 큰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 사실 뭐 기본적으로 소형 SUV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게 되면은 훨씬 더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폴딩이 되기는 되지만 지금 시트 배열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4대2대4가 아니라 6대4의 폴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실내 리뷰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르게 직접 카메라를 들고 리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실내는 제가 기대를 뭐 별로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실망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시트 조절 수동입니다, 여러분. 자, 옛날에 요거 기억나시죠? 요걸로 이제 시트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요거를 통해서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탑승을 한번 해서 그래도 시동은 이제 버튼식 시동이라는 거 요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계기판이 디지털은 아니네요. 디지털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핸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잘 빠져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반자율 주행은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조금 귀여운 게 있다면 바로 요 디스플레이. 이게 한 6인치, 7인치 될까요? 뭐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작기 때문에 시안성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되기는 하는데요. 터치가 생각보다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도 조금 느리고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뭐 별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항공기와 같이 이제 버튼이 이게 누르는 건 맞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점. 뭐 그래서 깜빡이도 이렇게 켜고 문 잠그는 것도 이렇게 잠그고 열고 뭐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탑 앤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인데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조기 바람 나오는 영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공조기 세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 노브는 그냥 일반적인 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이런 거 참고로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후진을 넣으시게 되면 서라운드는 없지만 후방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조금 아날로그하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방이랑 후방 센서는 달려 있으니까 굳이 뭐 카메라가 없어도 센서를 통해서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고요. 이게 확실히 옵션이 적어서 그런지 실내 등이 LED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LED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주황 색깔의 불빛이 들어가 있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타 등등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여느 자동차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점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이 핸들을 보시면 제가 아까 나름 무난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상하게 어디에도 볼륨 조절하는 버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볼륨을 어디서 조절하지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것.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조그 셔틀이 있는데, 이 셔틀을 이제 돌리시면은 이제 음악을 뭐 다음 곡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양들은 뭐 크게 언급을 따로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기대를 안 했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옵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간 차량이 아니라서 뭐 썬루프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 넓다 그래서 엄청 편하다 막 여기 누워서 갈 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그룸이 제가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 놨는데 이렇게 무릎에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라고 감안을 해보면은 아마 시트를 정 포지션으로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은 사실 공간이 아예 없어서 맞닿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쿠페형의 소형 SUV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사실 뭐 나쁘진 않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외 나머지는 뭐 썬블라인드는 당연히 없고, 그냥 뭐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다,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4존 에어컨은 없기 때문에 차량은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은 따로 안 되지만, 그래도 송풍구가 있어서 뒷사람에도 시원한 바람 혹은 뭐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을 맞이하는 데는 변함없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XM3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M3 가격은 정말 착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차량 가격이 2,300만 원 밖에는 안 되고, 여기에 만약에 옵션을 추가되면 조금씩은 물론 상향이 되겠지만, 그래도 3천만 원이 안 된다라는 금액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빠른 차량 출고를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요즘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르노 삼성 합리적인 구매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현금이나 할부보다는 리스와 장기 렌트가 조금 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장지현 팀장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출고는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